AI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저는 어떤 분야든 탑 1% 전문가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찌됐든 이 AI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흉내 못해도 나만의 낼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에이전시랑 AI 교육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김다솔 대표고요. 어떻게 이런 사업들에 AI를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제가 생각을 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담아가지고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제가 피부로도 느끼는 상황을 봤을 때는 텍스트적인 업무를 하는 직종일 것 같습니다. 통번역이라든지 언어를 치환을 하는 거는 기존에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AI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10년 정도 번역 프리랜서를 했기 때문에 3년 전쯤부터는 AI가 나보다 훨씬 더 초안을 잘 뽑아주는데 싶어가지고 빨리 그만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텍스트 같은 거 외에도 AI 광고 쪽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모델 관련된 부분도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느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AI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저는 어떤 분야든 탑 1% 전문가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AI 모델 이미지나 대중화가 될수록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고유한 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의성은 이게 참 모호한 선인 것 같아요. AI가 처음에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창의성이 있는 사람만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GPT가 처음에 나오고 제일 난리가 난 게 바로 이 그림 그리는 쪽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그림을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찍어내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러면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창의성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찌됐든 이 AI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유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지브리 스타일을 뺏겨서 AI한테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나 말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건데 AI한테 만드는 과정을 시켜가지고 95%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는 있어요. 디렉션을 내릴 때 남의 걸 그냥 뺏기는 게 아니라 남들이 흉내 못해도 나만의 고유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비주얼 컨셉을 창의성으로 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한 공식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 자체가 굉장히 데이터 기반이고 알고리즘 기반으로 인풋이 좋을수록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학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롬프트 교육 같은 거는 제가 썼던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책에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런 프롬프트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실전에서 써보면서 또 나한테 맞는 AI가 있고 안 맞는 AI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내가 업무를 했을 때 제일 좋은 시너지를 내는 AI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는지가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고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순히 일을 시키는 친구로 인식을 한다기보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를 단순히 딸깍하게 만들어내는 툴이 아니라 나랑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같이 논의를 하고 검증을 하는 기획부터 뭐 디자이너 그리고 아티스트까지 모든 일을 같이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AI를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정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생산성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제가 늘 엄청나게 많이 비교를 하는 거는 스마트폰이랑 인터넷이 처음 나왔던 시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취업을 할 때라든지 어떤 업무를 할 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AI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내렸는데 AI를 쓰는 사람은 그걸 5배 빠르게 일 처리를 하고 남는 시간에 좀 더 인사이트 있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생산성이 최소 5배에서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 생산성이라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크게 날 것 같아요. 예전에 AI가 없던 시절에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배웠던 스킬,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이 바운더리 내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I의 진짜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나보다 몇백 배 더 큰 세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는 AI가 나랑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주고 제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내가 보는 세상이 한 진짜 10 정도였다면 AI랑 대화를 하면서 거의 300, 1000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생각하는 방식을 혼자서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AI한테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지고 단순히 질문을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AI가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건데 혹은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너가 거기에 대해서 찾아줄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계속 티키타카 대화를 하는 방식을 좀 배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던 티키타카가 없으면 퇴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AI한테 그냥 일을 시키듯이 하나 던져주고 얘가 대답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과정 내에서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AI가 절대로 첫 번째 프롬프트만에 만족스러운 퀄리티의 대답을 가져오지 못해요. AI가 들고 오는 걸 내가 상사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컨펌을 준 다음에 이거는 좋은 방향성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이 방향성은 틀렸어. 라고 계속해서 디렉션을 주고 피드백을 주고 이 과정이 반복이 돼야지만 굉장히 퀄리티 높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AI와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 내가 진짜 디렉터의 역할을 하는 게 그 과정에서 나도 계속해서 사고력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정말 어떻게 AI를 대하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진짜 내 사고력이 여기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느냐 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업 교육을 많이 다니는데 깜짝 놀란 게요. 신입사원들보다 기성세대분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엔 좀 더 젊은 분들이 더 빠르게 습득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궁금해가지고 막 여쭤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좀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AI를 알려드린 게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거든요. 거의 은퇴를 하시고 이제 60대신데 AI를 알려드렸더니 오히려 더 쉽게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거에서 뭔가 새로 나온다. 제가 알려드렸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눌러야 될 버튼이 너무 많고 기능이 너무 많다 하면서 어려워하셨는데 오히려 AI는 그냥 대화를 하면 되는구나.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인지 되게 쉽게 쓰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제가 이 챗봇을 만드는 걸 제일 먼저 알려줬더니 정말 거의 수십 개의 챗봇을 만들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사업이나 실무적인 AI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되게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는지 인생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봇, 매일매일 나와 대화를 하는 그런 멘토 봇, 목적을 다룰 때 같이 옆에서 달려주는 러닝메이트 봇 이런 봇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기성세대분들, 시니어분들이 AI랑 같이 쓸 때 시너지가 더 많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AI를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업무 지시를 내리는 팀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AI를 잘 쓸 수가 있는데요. 이미 경력이 20년, 30년 있으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이 AI냐 아니면 사람이냐에서 관점만 넘어지면은 오히려 더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점은 태어날 때부터 AI를 접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혼자서 뭔가 사고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세스를 경험해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에서는 AI 없이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해야 됐던 그런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업무라는 게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AI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있는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가이드를 아는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AI한테 시키면은 AI를 정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 나중에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AI를 잘 다룰 수는 있지만 기존에 어떤 프로세스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됐는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서로의 경쟁력을 뛰어나게 개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업무로 예시를 들었지만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료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고객과 대화를 한다든지 맞부딪히면서 얻는 그런 스킬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AI와 대화하는데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스킬들을 좀 못 익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저는 AI를 칼로 조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칼이라는 게 내가 진짜 무서워만 하고 피하려고 하다 보면은 언젠간 이 칼로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칼을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내가 이 칼을 더 잘 쓰고 싶다라고 연말을 하게 되면은 흑백 요리사에 나온 진짜 셰프님들처럼 말도 안 되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나만의 무기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가 1, 2년 안에는 무조건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해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AI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거랑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냥 AI 때문에 도태될까 봐 싫어. 나는 얘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은 진짜 2, 3년 뒤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AI를 쓰는데 나만 AI를 안 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시장은 AI를 쓰는 사람을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 시기가 올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어떻게 보면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기에 누구보다도 빨리 AI한테 관심을 가지고 AI를 직접 써보면서 내 무기로 만든다면은 나중에 이 시기가 왔을 때 남들보다는 더 경쟁력을 가진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